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나의 뭐 팁이라 그러면요. 환자분 옷을 벗겨보잖아요. 그럼 뒤에가 까맣게 되신 분들 있잖아요. 거기 뒤에가. 그러면 이 까맣게 되신 분들은 딱딱한 바닥에서 주무시지 마세요. 이렇게 말하거든요. 왜냐면 딱딱하다는 게 계속 마찰이 생겨가지고 되게 젊고 예쁜 아가씨들 딱 마른 사람들 있죠. 이런 아가씨들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바닥에 자면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제대로 푹신한 바닥에서 자라고 하고요. 근데 살찐 분들 있잖아요. 네. 살이 이렇게 찌고 뭐 하는 분들은. 근데 그런 분들이 침대를 엄청 좋아해요. 근데 그런 분들은 저는 무조건 딱딱한 바닥에서 주무시라고 절대적으로 딱딱한 바닥에서 주무세요 하는데 살과 관계 있군요. 역시 그죠. 프로텍션 하는 그죠. 얼마나 있는지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관절 이완증 있는 사람들 조금 더 이제 관절 세부적으로 이완증. 들어갔을 때 여자들은 관절 이완증이 많잖아요.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깡마른 사람이 아니면 좀 딱딱한 바닥에서 이제 자게 하고요. 왜냐면 테스트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있는데 되게 어렵잖아요.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뻣뻣한 사람 아니면 딱딱한 바닥에서 웬만하면 재웠을 때 테스트 한번 보여주시죠. 테스트하는 거는 내가 5가지잖아요. 네. 그거를 쉬운 거는 이제 하는데.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이게 닿는지, 그 다음에 새끼 손가락을 뒤로 해가지고 닿는지, 평행하는지.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심하죠. 저 같은 경우 거의 닿거든요. 네, 저 같은 경우 다야 저희 손이. 안 되는 건데. 그러니까 그리고 팔꿈치를 봤을 때 팔꿈치 각도가 이제 여기가 더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팔꿈치는 조금 덜 네. 부드러우시네요. 그래서 이게 1점, 이게 1점, 이게 1점, 이게 1점, 이 4점부터 4점이거든요. 이게 4점에서 5점부터 안 좋은 건데 이제 그리고 일어났을 때 바닥으로 손바닥이 닿는지 저 같은 경우 바닥에 손바닥 닿거든요. 5점이에요. 그러면 저 같은 5점인 사람들은 사실은 좀 여자 쪽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참 저는 이제 오랫동안 운동을 하고 운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특정 운동을 하면은 선생님 뭐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? 이런 사람들은 지금처럼 네. 과가동성을 갖고 그렇죠. 계신 분들 네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대사적인 거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대사. 좋겠죠.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더 훨씬 잘 아시겠지만은 뭐 부신피질 호르몬과 관련돼서 그게 피로 뭐 부신 피로 증후군이 있다라고 해도 전반적인 인대 그 느슨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사적인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인대에 스트레스가 좀 덜 가해지고 그다음에 인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근육들이 있거든요. 그럼 그 근육들을 조금 더 활성을 시켜주는 쪽으로 먼저 생각을 너무 하죠. 너무 어려워. 그러니까 어떤 운동 해야 돼요?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체중을 지지하는 운동을 시킵니다. 체중을 지지하는 운동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흉추랑 그다음 아래쪽 갈비뼈를 조금 더 잘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통해서 대사적인 기능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게끔. 그 선생님은 그 무슨 운동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? 환자들한테? 환자들이 맨날 그러잖아요. 제가 PT 하고 싶은데요. 제가 이거 말하면 안 되나? 요가 하고 싶은데요. 제가 뭐 필라테스 하고 싶은데요. 선생님 제가 스쿼트 하면 안 돼요? 뭐 이게 되게 많잖아요. 그러면 뭔가 이게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도 약간 아까 김중생님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게 가장 우리가 허리라든지 우리 몸의 모든 그 관절을 움직이는 거잖아요. 근데 이 관절을 움직일 때 관절이 정확하게 아까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그 근육들도 힘을 덜 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이 근육들을 먼저 활성화시키는 게 그리고 똑같은 아까 방금 PT 이야기를 하셨지만 똑같은 운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치고 어떤 사람은 다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이 관절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같은 중량을 무겁게 들어도 안 다치고 겉으로 보기에 근육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도 관절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이 발달이 못된 사람들 주로 그런 것들이 뭐 스트레스나 피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근육 그리고 주로 근육들이 지지하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주로 지지하는 운동 저는 뭐 그 중에 꼽으라면은 주로 스쿼트 스쿼트 같은 걸 해서 대둔근이나 이쪽에서 골반을 잡아주고
그러면 허리를 잡아주는 기둥이 이렇게 딱 잡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일단은 스쿼트. 허리가 물론 아픈 잘 스쿼트. 해야 돼요. 네. 스쿼시 굉장히 힘든 운동인데 굉장히 그런가요? 어려운 운동. 스쿼트는 어렵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딱 혼자서 뭔가 해야 된다. 허리 아프거나 아니면 척추 쪽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 뭔가 운동을 딱 자기 혼자 하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그 밸런스 운동을 하라고. 밸런스. 네. 이 바닥에 뭐 이렇게 예, 약간 불안정한 와벌리 흔들리는 면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음.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권해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잘못하실 가능성이 커요. 그러니까. 그 움직이는 동작을 한다면 우주 그러니까 운동을 우리가 네. 이제 하라고 시키면 그래서 어떤 그분들이 뭐 나는 이상하게 움직이고 싶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자세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몸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뭘 시키더라도 초기에는 100% 잘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해져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 좋다라고. 지금 이제 잘못 움직인다고 했는데 안 움직이는 운동하면 되잖아요. 등척성 운동하면 되잖아요. 안 움직이면 되잖아요. 등척성 운동. 응. 스쿼트는 움직일 때 잘못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. 안 움직이는 운동 아이소메트릭하게 등척성 운동하면 안 돼요? 하실 수도 있죠.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좀 저는 성격이 소심해서 되게 좀 디테일하게 보는 편이라 등척성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. 허리가 아프신 분들 뭐 팔을 이용해서 몸통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분절의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면 팔에 힘을 주는 순간 그 분절이 잘못 이렇게 틀어지게 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그 패턴이 계속 학습이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운동 보통 이제 코어 운동이다 아니면은 뭐 허리에 통증에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등척성이 좋냐 아니면은 뭐 등장성이 좋냐 아니면 등속성이 좋냐 이렇게 뭐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코어나 안정화를 위해서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근육의 근력이라던가 그런 것보다도 근육이 쓰이는 타이밍, 그 다음에 동원되는 순서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거든요. 동적인 상태에서. 그래서 뭐 등척성 운동은 수술 후 재활이나 그런 쪽에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선호가 되는 편이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등척성 운동을 그렇게 많이 시키진 않아요. 그래 이제 거기서부터가 차이라니까요. 왜냐면 우리는 정형외과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항상 등척성 운동하거든요. 그 다음에 약간 패시브하게 운동시키고 어깨 수술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운동이 이 추돌리는 운동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액티브하게 돌리는 게 아니고 뭐 하게 되고 그런 환자가 와요. 거의 이제 수술 직전에 환자들 오고 뭐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예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. 근데 이 운동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.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상태에서 누운 다음에 힙을 플렉션을 시키고 니를 플렉션을 시킨 다음에 그러면 요추가 전만이 이렇게 쫙 풀릴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딱딱한 바닥에서 그냥 호흡하면서 복식 호흡하면서 밑으로 눌러주는 운동하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게 환자들이 조금 쉽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병원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시간 환자를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누워서 약간 아이소메트릭하게 하면 그래도 중간 가지 않을까요? 실온은 완전히 안 되더라도 그러실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항상 우리가 흉곽 호흡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그냥 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허리를 아래로 좀 눌러주세요 하면서 실질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게 딱딱한 바닥에서 그냥 운동하라고 하거든요. 그럼 환자가 좀 그 상태에서 그냥 딱딱한 바닥에서 무릎 구부리고 그 다음에 골반 구부린 다음에 숨 쉬라는 거죠. 네, 바로 그겁니다. 대신에 얘가 올라오면 안 돼요. 이제 그렇게 가르쳐줘요. 정말 통증 심할 때. 뭐 그런 건 안 돼요, 선생님? 그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이제 되실 수도 있겠죠. 그 척추 커브가 좀 긴장이 많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뒤쪽에 있는 척추 윗근들이 긴장이 많이 돼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이제 되실 수 있는데 안정성이랑 그 척추를 이렇게 잡아주는 분절 근육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조금 문제가 그걸 오래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죠. 오래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. 급성 단계에서는 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죠. 네.